오늘 시간은 미분 활용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사실상 이제 끝나는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초월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이루어진 나눗셈꼴의 미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짬뽕시켜 만든 합성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그리고 듣보잡이었던 음함수, 매개변수 미분법을 지난 시간까지 해서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미적분에 돌입하게 되면, 즉 초월함수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소위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산의 기본 체제가 터득돼야만 조금 더 어려운 개념적인 문제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의 반복 과정을 거쳐서 그 미분법들을 내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걸 활용해서 소위 극대극소와 변곡점, 곡선의 개형과 그들의 활용, 평면운동 해석이라는 미분 활용 단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잠깐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구별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대극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미분하고 나면 찾는 겁니다. 3, 4차 함수의 개형을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구한 바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에서 속도도 찾아봤고 가속도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적분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곡선의 성질로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곡선의 개형도 예전에 3, 4차 함수가 아니고 이제 초월함수로 돌입하기 때문에 극대극소뿐만이 아니고 변곡점까지를 포함해서 그래프에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려내면 이 주제들은 이미 수트에서 배웠던 거하고 맥락상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대극소를 동원하기만 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주제들은 끝이에요.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물체 운동 중에 수직선상에서 전진과 후진만 하는 게 아니고 평면상에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 어떤 점의 운동에 대해서도 속도를 구해보고 가속도를 구해보고 그들의 크기가 되는 속력, 가속력 따위를 구하는 활용 단계를 거치면 미분이 끝나겠습니다. 되시죠?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준비되시라고 생각하고 그중 제1주제 극대극소와 변곡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극대극소까지는 이미 아는 거니까 간단히 여러분이 아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을 잠깐 해보세요. 어떤 함수의 fx가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부드럽게 이어진 어떤 곡선이 있나 보다 할 수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주어진 그 함수의 도함수가 양수이면 당연히 주어진 함수 fx는 증가하는 상태가 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당연히 음수가 되면 감소한다는 것도 자명한 얘기입니다. 이때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라고 말하면 주어진 저 명제는 거짓이다. 인정되죠? 요건 되는데 거꾸로는 되지 않는다.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도함수가 0보다 큰 것까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중간중간에 0이 들어간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이 증가하는 함수가 된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fx 이퀄 x의 세제곱 함수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어떤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점을 갖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f'의 a가 0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위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 또한 반대 방향의 이 명제를 생각하면 이건 맞으나 이것 또한 틀려요. 해서 주의할 점이 있었는데 극점이 된다는 말은 f 프라임 x가 x 이퀄 a에서 반드시 부호를 바꿔야 그래야만 온전하게 극점이 된다는 말하고 동의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얘가 대변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봤던 것처럼 x의 세제곱을 그리면 분명히 증가하는데 여긴 기울기가 제로지만 증가해 가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로라 해서 거기서 극점이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되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되는 이런 구조가 극대 극소까지의 기본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쨌건 복습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게 다 완성됐다 치고, 그렇다면 도대체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걸 이제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개념 하나가 필요해져요. 어떤 함수가 이계 도함수가 존재할 때, 어쨌든 이계 도함수가 존재하는 말은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고 또 미분해서도 그 함수가 온전하게 다 생기는, 그러니까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부드럽다 못해 진짜로 더 부드러운 어떤 곡선이 있다고 상상하면 현재까지 직관으로는 저걸 그냥 인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 fx, x의 세제곱함수 입장에서는 한번 미분해요. 당연히 3x의 제곱이 될 테고, 이 도함수도 이차함수인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할 수 있고, 그렇다면 6x가 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주어진 저 곡선을 살펴보다 보면 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x좌표 0이 되는 점까지는 이 곡선이 증가하긴 하는데 위로 볼록인 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점을 통과하자마자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으로 쭉 올라간답니다.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는 것은 여러분 2차 함수에 생각했던 것처럼 곡선의 휘어진 상태를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직관적인 과정을 미분을 통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접선을 추적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위로 볼록인 구간이 됐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작아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당연히 아래 볼록한 이런 곡선이 되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따졌을 때 가면 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떤 곡선이 오목하냐 볼록하냐, 다르게 말하면 어디로 볼록하냐, 이걸 확인할 때에 주어진 저 함수에서 따졌던 것처럼 도함수의 값이 갈수록 감소해.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도함수의 값이 갈수록 점점점 커져가면 그를 따라서 쭉 아래로 휘어진 아래로 볼록 상태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찾아서 이 도함수가 증가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태의 모습이 함수 fx의 입장에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가 감소하게 되면 fx 함수가 위로 볼록한
이런 곡선의 상태를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됐죠?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당장 매우 쉬운 사례로 fx 함수가 x의 제곱이라 쳐요. 이 함수는 완전히 초보 함수지 않습니까? 네. 곡선이 당연히 아래 볼록인 거죠. 두 번 미분을 해보면 다 알겠지만 2가 되고 그놈은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되면 도함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커져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히 위로 볼록이 되면 도함수는 갈수록 감소하는 상태가 된다. 해서 머릿속에 곡선이 휘어진 상태가 기울기, 각 점에서의 기울기들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해서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새겨둘 상황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태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f'x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f'을 하나의 함수로 읽었을 때 그 함수에 다시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입니다. 도함수라는 것을 어쨌든 이 함수에 미분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분하면 그 또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놈의 증가 상태를 얘의 미분된 상태로 재해석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그 함수의 미분 함수가 얘인 거니까 어떤 함수가 증가해. 그렇다면 이미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함수를 다시 미분하면은 여러분 당연히 0보다 크나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정돼요? 당연히 어떤 함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그의 또 한 번의 미분 결과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아래 볼록이 되면은 두 번 미분한 결과는 0보다 크나 같고 위로 볼록이 되면 두 번 미분한 결과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 중간에 이 생각이 이렇다면 이렇다면 이래를 얘 딱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있잖아, 얘를 그냥 지워버렸어. 이렇게 샥. 그래 어떤 함수가 아래 볼록이냐? 두 번 미분해 0보다 크나 같아. 위로 볼록이야? 두 번 미분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우선 오목 볼록의 상태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x의 제곱이라는 놈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도함수를 생각해요. 2x에 두 번 미분을 해요. 2예요. 여러분 양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래 볼록이 되는 이런 곡선이 된다는 말이고 당연히 모든 지점에서의 접선을 따지다 보면 갈수록 기울기가 커져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빼기 x의 제곱이 되면 여기 빼기 2가 될 테고 음수가 될 테고 위로 볼록인 것은 자명하겠지.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조금 전에 썼던 이 함수 x의 세제곱함수는 미분하면 3x의 제곱이고 또 미분하면 6x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0보다 클 때는 양수라서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하고 오른쪽에서는 아래 볼록합니다. 이렇게 오목볼록의 상태를 두 번 미분한 결과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되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목과 볼록이 두 번 미분의 결과로 찾아졌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요 원점의 정체는 뭐냐?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으로 오다가 오른쪽에서는 아래 볼록으로 가고 있는 요 변화가 생기는 기준점이 되겠지. 그치? 이런 점을 일컬어서 우리는 곡선의 휘어진 상태가 변하는 점입니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오목볼록이 바뀔 때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한번 곡선의 오목볼록이 변하는 점을 찾으면 이게 곧 개념적으로
변곡점이다. 그렇다면 오목볼록을 우리는 두 번 미분해서 부호를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곡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울 것이 없이 두 번 미분해서 이놈의 부호가 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됐나요? 그 개념이 매우 심플해, 그지? 다시 한번 어떤 함수의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따질 때 두 번 미분해서 그 부호로 따진다. 두 번 미분해서 양수면 아래 볼록,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이 된다. 등호가 있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변곡했단 말은 오목 볼록이 바뀌는 거니까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으면 된다. 조금 전에 우리는 x의 세제곱으로부터 이 원점이라는 놈이 변곡점을 확인했는데 그건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면 그 점이 되는지.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사례를 들어서 함수 fx 말이죠. 가장 쉬운 또 하나의 곡선 sin x라는 곡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함수는 여러분 이미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시절에는 무슨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몰라도 그렸어요. 한 번의 주기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파이고 여기 2파이고 여기 0이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시절에는 미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최대, 최소, 대칭점이라고 배웠었는데 얘를 미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어진 그 함수를 미분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는 코사인 x임을 알아요. 그럼 코사인 x가 0이 되는 순간은 2분의 파이 순간하고 2분의 3파이 순간에서 벌어져요. 그럼 당연히 그곳에서 f'의 부호가 바뀌어요. 왼쪽에서는 양수, 음수, 양수이기 때문에 극대점이 될 것이고 극소점이 되는 것이 미분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 미분을 또 해볼 텐데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의 sin x가 돼서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0과 파이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기 때문에 빼가 붙으면서 음수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곡선은 0부터 파이 구간까지 파이에서는 위로 볼록 상태가 될 것이고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이게 지금 양수로 바뀔 테니까, 그지? 음수의 음수니까 양수가 돼서 곡선이 아래 볼록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파이 컴마 제로라는 점이 이 함수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쓰면 변곡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네, 그지? 직관적으로 포착되었었던 그 사태가 실제 미분을 한 번 더 해내면 그야말로 얘의 부호를 가지고 오목볼록 어디로 볼록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게 변하는 점이 곧 변곡점이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새기면 개념적으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쉬워요? 해서 말이지. 이리 와봐.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전제로 했어. 여기다가 두 번 미분 두 번 면에서 0보다 커요? 그러면 이 함수는 그 도함수가 증가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fx 함수는 어디로 볼록하다고? 아래로 볼록한 상태가 된답니다. 되시죠?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주의할 점 f'x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즉 곡선이 아래 볼록이 됐다고 했을 때 얘하고 얘는 완전히 같은 말로 포착되는데 그때 너는 0보다 크냐? 라고 물으면 저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 등호라는 놈이 있을 수 있다. 되나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fx가 x 이퀄 a에서 그렇다면 변곡점이 됐다면 어쩔 거냐? 그러면 이계도함수의 함수값은
제로가 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변곡점이라는 것의 개념이 두 번 미분했을 때에 그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면은 적어도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값이 제로이면 인정될 수 있는데 이계도 함수의 함수값이 제로가 된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핵심은 변화가 생겨야 말뜻 그대로 변곡점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에 관해서도 극대극소에서 놀았던 거하고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한 번 미분해서 판정함이 변곡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판정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는 극대극소를 따지는 것이고 두 번 미분해서는 변곡점을 따지면 되는데,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이 주제를 여러분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fx라는 함수를 x의 4제곱 함수로 정리해서 저를 한번 판정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 함수를 미분하면 4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돼요. 두 번 미분하면 여러분 4, 3, 12 곱하기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말이죠. f 프라임 제로도 제로이고 f 더블 프라임 제로도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참수는 0에서 한 번 미분해도 제로, 두 번 미분해도 제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원점에서 극점이 되는 거야?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이걸 판정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다시 한번 해요.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제로다. 극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두 번 미분해서 제로다. 변곡점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오직 핵심은 부호의 변화를 찾는 것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요놈은 세제곱이니까 부호가 바뀔 테고 요놈은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아래 볼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x의 4제곱을 여러분 그려보면 알겠지만 원점이 변곡점이 아니고 극소점이 된 채로 이 차함수가 조금 더 과장된 모습대로 등장해서 이계도 함수의 함수값이 제로라 해서 변곡점을 단정할 수 없구나 이 말이지. 됐죠? 변곡점과 극대극소를 모두 다 정해봤습니다. 개념은 심플합니다. 극대극소는 도함수를 가지고 부호가 바뀔 때를 찾는 것이고,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념 정리는 다 끝난 거예요. 네, 관련된 문제가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이미 다항함수 미분에서 다뤘던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냥 지문만 읽어볼까요? 1번에는 f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랍니다. 2번에 갔더니 fx라는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3번에 갔더니 함수 fx를 주고는 극대, 극소 몇 개냐 이걸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제 정리했던 것처럼 도함수를 찾아 0보다 크나 틀 때를 찾으면 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따지래. 우리는 이미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앞서 정리한 바가 있는데, 증가할 때 감소가 되면 1대1이 깨진다. 감소하다 증가해도 1대1은 깨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증감이 불변해야 되기 때문에 도함수를 찾아서 부호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찾으면 이게 곧 역함수 존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극대극소는 더 설명 안 드립니다. 그죠? 도함수를 찾아서 부호가 변화되는 점이 몇 개의 지점으로 생겼냐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식을 이미 미분법을 적용시키면 다 미분해낼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1번은 여러분 누구나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2번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fx 함수가 주어지기를 2에 빼기 x승 괄호 속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함수를 미분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곱의 미분이니까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 더하기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 5 이러겠습니다. 앞쪽을 미분하면 2의 빼기 x승은 2의 빼기 x승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질 테니까 여기 전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괄호 속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앞쪽은 그대로 두시고 뒤쪽을 미분하면 걔 미분해야지 2x에 빼기 2가 돼. 그럼 결국 2의 빼기 x로 묶었을 때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체를 하면은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에 4x 빼기에 a 플러스 2 이렇게 생기면 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함수가 존재를 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곤란해. 그중에 얘는 지수함수니까 항상 양수를 유지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참수의 부호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참수의 부호가 안 변하는 말이 판별식 0보다 작같습니다 해서 처리해보면 A의 범위를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김이 말이죠. 미분 계산법에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요 계산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2의 x승에 어떤 함수가 곱해진 꼴의 식이 나타나면 우리는 저 함수의 미분이 앞쪽을 미분하든 앞쪽을 그대로 두든 2x는 그대로니까 2x는 괄호 속에 gx에 더하기 g'x 이렇다는 사실을 이미 곱의 미분법 정리해드리면서 소개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2의 빼기 x승을 전제로 해서 gx가 곱해진 꼴의 식을 미분하라 하면 당연히 얘를 미분하는 순간은 빼기가 뛰쳐나올 테니까 앞쪽 미분 뒤쪽 그대로는 2의 빼기 x에다가 빼기 gx가 될 테고요. 앞쪽 그대로 뒤쪽 그대로 뒤쪽 미분이라는 것은 g'이 될 테니까 저럼 이 미분식은 2의 빼기 x승 괄호 속에 마이너스 gx 더하기 g' 해서 이후에는 이런 따위의 식을 미분하라고 했을 때 앞쪽 미분 더하기 뒤쪽 미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 처리를 해서 2의 빼기 x승이니까 2의 빼기 x승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놈 그리고 미분한 놈 그렇게 해서 한 줄이라도 아끼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 취하기를 바랍니다. 3번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fx 함수가 주어지기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 2에 빼기 x 더하기 1승이 주어지고요. 극도의 극소값을 찾아서 곱하랍니다. 5번도 문제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특정 구간에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극대와 극소를 찾으랍니다. 어쨌든 극대 극소란 말은 도함수를 찾아서 부호 변화를 찾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함수를 미분해 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이게 빼기승이니까 2의 빼기 x 더하기 1승에다가 너에게 빼기를 붙여요. 그리고 얘의 미분을 더해. 그러자마자 요놈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고 그 함수의 부호 변화되는 두 순간을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3인가요? 결론 f의 마이너스 2는 극소가 될 테고 f의 4는 극대가 될 테니 수치 대입해서 실제 계산해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극대 극소 매우 단순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변곡점, 오목볼록과 변곡점에 대해서 다뤄보렵니다. 6, 7, 8 문제를 보자마자 또 개념들을 확인해 보는데 6번에 봤더니 fx의 변곡점의 개수를 찾으랍니다.
변곡점은 앞에서도 정리했던 것처럼 완전히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점, 부호 변동점. 주의할 점은 f 더블 프라임 x, 이게 도함수가 0인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호가 바뀌어야만 옳습니다. 그냥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x가 3일 때 두 번 존재합니다 하면 그 말입니다. 7번을 가봤는데 7번에서는 주어진 어떤 곡선이 위로 볼록인 구간을 찾으랍니다. 당연히 미분해서 두 번 미분을 해서 이게 좀 위로 보려는 말은 곡선이 여하튼 이렇게 생겼으니까 갈수록 기울기는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함수는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말한다 해서 주어진 식을 두 번 미분해서 음수가 되는 범위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8번은 그야말로 변곡점을 찾으라 그러니까 진짜로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찾으면 그만이겠지, 그지? 여기는 어쨌건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천천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했더니 곡선이 y 콜 2의 x 곱하기 sin x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미분해요. 그랬더니 2의 x는 바로 속에 그대로 sin x 더하기 개 미분 코사인 x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린 지금 극대극소를 다루는 게 아니고 변곡점, 오목볼록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잽싸게 한 번 더 미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2x는 곱하기 어떤 함수꼴이니까 또 미분해도 2x는 그대로에다가 요거 그대로 씁니다. sin x 더하기 코사인 x에다가 앞쪽 그대로에다가 뒤쪽 미분해서 더하는데 sin 미분은 코사인 x가 될 테고 코사인 미분이 마이너스 sin x니까 요걸 계산하면 얘는 다 사라지고 결국 2배 2의 x승에 코사인 x만 남아서 위로 볼록인 구간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이 음수가 되는 구간을 찾으면 그만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구간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이렇게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곡선이 주어지기를 ln의 x의 제곱 더하기 여러분의 변곡점을 찾아서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렇다면 한 번 미분을 하면 이게 지금 ln fx 꼴이니까 통째로 x제곱 더하기 1분의 요 속함수의 미분을 찾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저놈의 미분식은 2x인 거니까 이렇게 찾아 정리를 해내면 한 번 미분식을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미분이 필요해지는데 이젠 분수꼴이지. 그럼 어떻게 되지? 분모를 제곱해요. 분자 미분의 분모 그대로 해. 분자 그대로에다가 분모를 미분해서 곱해요. 그랬더니 분모에 있는 놈은 x의 제곱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이게 2x의 제곱에 빼기 4x의 제곱이고, 이걸 전개했더니 2로 살짝 묶어요. 1 빼기 x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찾고 있는 거니까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아봤더니 저놈은 이렇게 생겨먹은 1 빼기 x의 제곱 곡선을 그리면 마이너스를 하고 2를 경계로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가 바뀌고 양에서 음으로 다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x좌표가 1일 때 하고 이 둘이 변곡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변곡점의 y좌표를 찾으면 그러면 그냥 거기다 대입하면 그만인 거니까 여기 ln이 1 대입해서도 여전히 ln이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니까 거리는 2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분 문제를 쭉 정리해 왔는데 개념이 너무 심플해, 그치? 극대극소에서 다뤘던 거 하고 지금 변곡점을 다루는 거 하고 맥락이 같은데 오직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양이면 아래 볼록, 음이면 위로 볼록, 바뀌면 변곡점, 이것만 딱 정리하면 여기까지 문제들은 아주 쉽게 정리가 끝나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하고 10번도 같은 맥락이 되는데요. 9번에 갔더니 변곡점을 갖도록 하랍니다. 그래 변곡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미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두 번 미분을 해서 부호가 바뀌어라. 부호가 바뀔 때마다 변곡점이 나타날 테니까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번을 갔더니 이번에는 fx 함수를 전제로 2x분의 ax라는 놈이 주어지고 이놈에 대해서 원점에서의 접선과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변곡점을 찾기는 찾아야 될 테니까 주어진 그 함수의 두 번 미분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주어진 그 식을 가보면 지수 2의 x승으로 ax를 나눈 꼴인데 얘를 다시 쓰면 이건 지수 법칙에 따라서 2의 빼기 x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미분하기가 매우 쉬워서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a라는 것은 어차피 곱해지는 숫자니까 이 노란색 괄호 부분만 미분해내면 계속해서 미분이 끝나겠습니다. 해서 말이죠. a로 살짝 묶고 2의 빼기 x니까 앞쪽 미분은 1하고 뒤쪽 그대로 2의 빼기 x하고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을 거치면 빼기 x가 된 채로 2의 빼기 x승 이렇게 되겠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미분했더니 어차피 는 계속해서 앞에 곱해졌을 뿐이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살짝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 더하기 x 2의 빼기 x승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 놈의 부호가 바뀔 때 변곡점이 생길 테니까 변곡 x좌표가 요놈의 제로가 되는 x가 2인 순간이 되겠죠. 그치? 그렇다면 질문했듯 원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하고 변곡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하고 둘을 서로 곱하면 수직인 거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f'x가 이미 여기 있으니까 0 대입해보고 2 대입해서 산수 계산을 거치면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9번은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네, 그냥 개념대로 완성입니다. 해서 극대, 극소, 변곡 그 개념들을 몽땅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증가 감소가 있고요. 극대, 극소점이 있습니다. 오목볼록이 있고 변곡점이 있습니다. 두 번 면에서 양수면 아래로 볼록입니다. 두 번 면에서 음수면 위로 볼록입니다.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 완성됩니다. 자까지 해서 아주 쉬운 극대, 극소, 변곡점 주제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고해둔 대로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곡선의 개형을 그리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